안녕하세요. SJ입니다. 본 강의는 빈출 문제들 중 암기를 위한 핵심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슬라이드 1부터 슬라이드 17까지의 내용을 집중,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조경시공의 개요 및 계획 첫 번째입니다. 네트워크 공정을 작성하는 순서는 작업 리스트 작성, 흐름도 사율성 및 개요, 에로 다이어그램, 타임스케일 다이어그램 순입니다. 품셈은 물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과 물질의 수량입니다. 시공계획 순서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일정계획, 가설 및 조달계획, 관리계획 순서입니다. 측량의 3대 요소는 각측량, 고저측량, 거리측량입니다. 수평거리 측량에서 줄자의 신축으로 생기는 오차는 정오차입니다. 석재의 가공법 순서는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퍼 광내기 순입니다. 조경구조물의 시공 순서는 텁하기, 버린 콘크리트 타설, 철근 조립,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순입니다. 기계경비의 계상 요소에는 기계솔료, 운전경비, 조립 및 해체비 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절차 순서는 입찰 공고, 입찰, 낙찰, 계약 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은 대형 공사의 세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업 부산물은 직접 공사비가 아닌 간접 공사비에 속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QC의 도구에는 파레토도, 히스토그램, 특성 요인도 등이 있습니다. 횡선식 공정표로서 각 작업의 완료 시점을 100%로 하여 가로축에 그 진행도를 표현하는 것은 간트 차트입니다. 수준 측량의 야장 기입법 중 중간점이 많을 경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기고식입니다. 횡선식 공정표는 작업의 상호관계와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건설 재료인 각재, 잔디, 일반 합판, 경계블록 중에서 할증률이 가장 큰 것은 잔디 10%입니다.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갖게 해도 소거되지 않는 오차는 시준축 오차, 기차입니다. 한 측점 주위의 수평각을 가장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어 1등 삼각 측량에 이용되는 수평각 관측법은 방향각 관측법, 조합 관측법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건설기계 경비 산정에 있어 기계솔료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시공관리의 4대 목표에는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순공사비의 구성 항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작업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무재해, 이념의 3원칙에는 무, 지로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이 있습니다. 평판 측량에 있어 두세 개의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후방교회법입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공사비가 최소가 되는 가장 경제적인 공기를 최적공기라고 합니다. 공사 방법에서 전문공사별, 공정별, 공구별로 도급을 주는 방법은 분할도급입니다. 아파트, 고속도로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도급 방식은 공구별 분할도급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공정관리를 위한 횡선식 공정표 중 현장 기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작업 소요 일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공정표는 바차트입니다. 조경시설물 보관창고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소화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C급 소화기입니다. 트래버스 측량 중 정확도가 가장 높으나 조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결합 트래버스를 이용한 엄밀망조정법입니다. 쇠매로 쳐서 요철이 없게 대충 다듬는 정도의 돌 표면 마무리는 혹두기입니다. 평판 측량에서 평판을 세울 때 발생하는 오차 중 다른 오차에 비하여 그 영향이 매우 큰 오차는 방향 맞추기 오차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시 작성하는 공정표 중 공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정표는 퍼트벗 코스트 기법입니다. 기반 조성공사, 식재공사, 잔디공사, 조경석공사, 시설물 공사 등으로 공사의 과정별로 분할하여 도급 계약하는 방식은 공정별 분할 도급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지역 및 토공사 첫 번째 내용입니다. 토양의 공급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비중과 진비중입니다. 식재 비탈면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가장 안정적인 기울기 조건은 1대4입니다. 흙을 쌓은 경사면이 미끄러지지 않는 최대 각도를 휴식각,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 USDA 기준의 거친 모래, 조사 굵기는 1.0에서 0.5mm입니다. 비결정형, 부정형 광물에는 알로판 등이 있습니다. 점토의 물리적 성질에서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 정도입니다. 6대 조암 광물에는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이 있습니다. 토양 수분 함량 측정법에는 중량법, 텐시오미터법,
석고블록법, 중성자법이 있습니다. 토양 수분은 흙입자 표면의 분자 인력에 의해 흡착되는 흡습수와 흙 공극의 표면 장력에 의해 유지되는 모관수로 구분됩니다. 흙의 투수계수는 물의 점성계수에 반비례합니다.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일반적인 조경수 재배 토양과 비교했을 때 염해지 토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나트륨, 마그네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토양의 pH 변화를 억제하는 토양의 성질을 완충작용이라고 합니다. 2m의 텃파기 공사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흙의 효식각, 안식각은 30도에서 35도입니다. 토양의 입경 조성과 관련 있는 것은 토성입니다. 토양조사 분석에서 물리적 특성 분석에 해당되는 것에는 투수성, 입도, 유효수분 등이 있습니다. 찰싹키는 견치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우고 뒷채움으로 잡석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석축 공법입니다. 비탈면에 인공대장을 수평 방향의 줄 모양으로 삽입하는 식생공법은 줄대공입니다. 모래 집안에서 불결한 시료를 채취하기 곤란한 경우 현장 집안에서 직접 밀도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은 표준관입시험 SPT입니다. 주로 유기물이 많은 표층토에서 발달하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동물의 활동이 많은 토양에서 발견되는 토양구조는 입단구조, 떼알구조입니다. 장표에 입단구조, 떼알구조, 정답이 누락되었네요. 죄송합니다. 7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주로 노반 또는 기초의 두께 결정, 아스팔트 포장의 단면 설계 목적으로 자연 지반의 지지력을 파악하는 시험법은 CBR 시험입니다. 토성의 분류 방법 중 자갈의 크기는 입경이 2mm 이상입니다. 식물체를 지탱시키며 양분이 집적되는 토양 단면상의 층을 나타내는 기호는 B층, 집적층입니다. 토양을 백로 가열해도 분리되지 않으며 pF7 이상인 수분은 결합수입니다. 안반절토 비탈면 등 환경 조건이 극히 불량한 지역의 녹화공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식생기 반제 뿜어붙이기 공입니다. 비탈면 식재공법의 종류 중 식물 도입이 곤란한 불량토지를 사용하고 피복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비료의 효과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공법은 식생열공입니다. 8번째 슬라이드, 조경 구조물 시공입니다. 특수강 중 하나인 스테인리스 강은 전기 저항이 크고 열전 도율이 떨어집니다. 포졸란 반응의 특징은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는 크다는 것입니다. 구조 계산의 순서는 하중 산정, 단면력 산정, 응력 산정, 응력과 재료의 허용 강도 비교 순입니다. 일반적인 금속 재료의 특징은 연성과 전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조적공사에서 치장줄 눈용 모르타르, 배합비는 1:1입니다. 재료가 탄성 1개 이상의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연성입니다. 목재방구법에는 약재주의법, 약재도포법, 표면탄압법 등이 있습니다. 화강암은 고열을 받는 곳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옥상 정원의 인공지반을 녹화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하중은 적재하중입니다. 9번째 조경구조물, 시공 2번째입니다. 간스틸과 비교한 알루미늄의 특징은 열팽창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재의 특징은 건조, 시 변형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하열이 낮아 한중공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커집니다. 합성 수지 중 열경화성 수지에는 대표적으로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멜라민 수지 등이 있습니다. 목재의 탄성 계수는 비중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중, 옹이, 함수율 등입니다. 옥상 녹화 시스템의 식재 기반 구성 요소에는 방수층, 배수층, 토양층 등이 있습니다. 에폭시 수지 도료는 내수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납니다. 10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표준 품셈의 재료별 할증률이 가장 큰 것은 마름돌용 원석입니다. 합성 수지 중 건축물의 천장재, 블라인드 등을 만드는 열과소성 수지는 폴리스티렌 수지입니다. 건설 재료 중 단위 세제곱미터당 중량이 가장 큰 것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미장용 정벌 바르기 또는 벽돌 쌓기 줄눈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모르타르에 적합한 용적 배합비는 1:3입니다. 중력식 옹벽의 특징은 구조가 단순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돌공사의 특수 마무리 방법에는 버너 마감, 샌드블라스트 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방법은 슬럼프 테스트, 플로 테스트, 다짐계수 시험 등이 있습니다. 화강암의 색은 주로 장석의 종류와 함량에 의해 좌우됩니다. 벽돌 쌓기, 블록 쌓기 등 조적공사에 적용되는 규준틀은 세로 규준틀입니다. 11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윗면으로 스며 올라온 물 블리딩을 처리한 후에 합니다. 발포시켜 보드상으로 성형하여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며 건축벽 타일, 천장재, 전기용품 등에 쓰이는 열과소성 수지는 폴리스티렌 수지입니다. 콘크리트의 표준 배합 설계 요소에 포함되는 것에는 슬럼프값 결정, 단위 수량 결정,
물시멘트비 결정 등이 있습니다. 접선 단면은 목재의 절단면 중 나이테의 접선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캔틸레버 보의 고정점에 대하여 보의 끝부분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모멘트입니다. 특정한 입도를 가진 굵은 골재를 거푸집 속에 채워 넣고 그 공극 속에 특수한 모르타르를 펌프로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는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중 바람 및 지진 또는 온난한 지방의 눈 하중과 같이 구조물에 잠시 동안만 작용하는 하중은 단기 하중입니다. 다수의 미세한 기포작용에 의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와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혼화재는 AEJ입니다. 12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합성 수지 중 무색 투명판으로 착색이 자유롭고 광선이나 자외선 투과성이 크며 유기유리로도 불리는 것은 아크릴 수지입니다. 팽창 균열이 없고 화학 저항성이 높아 해수, 공장 폐수 등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적합하고 수화열이 적어 매스 콘크리트에 적합한 시멘트는 고르슬래그 시멘트입니다. 목재에 반복하여 하중을 가하면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어 비교적 작은 하중에도 마지막에는 파괴되는데 이때의 응력 한계를 피로한도라고 합니다. 고온 고압의 증기소 속에서 상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콘크리트 양생 방법은 오토클레이브 양생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 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양생입니다. 암석이 가장 쪼개지기 쉬운 면을 말하며 전리보다 불분명하지만 방향이 대체로 일치되어 있는 것은 성리, 성목입니다. 열가소성 수지로서 두께가 얇은 시트를 만들어 건축용 방수 재료로 이용되며 내화학성의 파이프로도 활용되는 것은 폴리에틸렌 수지입니다. 조경 시공구조학 과목 중 조경 구조물 시공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대기 중의 탄산가스 작용으로 콘크리트 내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하면서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현상은 중성화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로서 주로 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른 반죽에 되고 진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컨시스턴시입니다. 단면의 형상에 따라 역T형, L형으로 나누어지며 옹벽 자체 중량과 기초 접한 위 흙의 중량에 의하여 배면 토합을 지탱하게 한 형식은 캔틸레버식 옹벽입니다. 구조 부재에 작용하는 축 직교 하중은 부재상의 각 점에서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데 이 외력에 저항하는 내력의 합력을 전단력이라 합니다. 캔틸레버 보는 1단이 고정 지점이고 타단에는 지점이 없는 자유단인 보입니다. 옥외 조명기구를 청소할 때 강한 알칼리성, 산성의 약품을 사용하면 표면의 부식이나 산화피막이 벗겨질 위험이 있는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응력에 관한 정의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응하려는 단위 면적당 내력의 크기입니다. 재료의 성질에서 인성은 재료가 외력으로 변형을 일으키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구조물을 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산정입니다. 목재 보존재의 성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온성입니다. 옹벽의 변화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기초의 강도 저하입니다. 14번째 슬라이드, 조경 포장공사 및 배수공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은 초기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옥상 조경 시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해야 할 공정은 방수층 설치입니다. 공원이나 골프장의 우수 유출 계수는 0.1형에서 0.25입니다. 옥상 녹화 시 기존 설비 외에 추가로 식물 생육과 관련하여 고려할 물처리 방식은 관수입니다. 포장 재료로서 벽돌의 특성은 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원로나 광장을 아스팔트로 포장한 경우 내구 연수는 약 10년입니다. 도로 설계에 수직 노선 설정 시 곡선으로 사용되는 곡선은 2차 포물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고속도로 분기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클로버형입니다.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있어 아스팔트의 단단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침입도입니다. 조경 설계에서 수경 요소의 기능은 공기 냉각, 소음 완화, 레크리에이션 기능 등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일본 전통 수경 요소 가운데 견수와 가장 가까운 형태는 인공적 계류입니다. 주택단지의 밀도 중 주거 목적의 주택용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순밀도입니다. 원곡선의 종류에는 단곡선, 복심곡선, 반향곡선 등이 있습니다. 배수계획에서 강우량에 대한 유출량의 비율을 유출계수라고 합니다. 배수시설의 구조 중 지하 배수시설의 구조물에는 냉암거, 유공관, 배수관 등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훼손가지를 흡수하여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태적 수용 능력입니다. 배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토지 이용, 지면 마감 상태, 지형 등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부분을 사각형으로 수직으로 잘라내고 보수하는 공법으로
포장이 균열되었거나 국부적 침하, 부분적 박리일 때 적용하는 공법은 패칭 공법입니다. 제초제가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잡초만을 죽일 수 있는 특성은 제초제의 선택성입니다. 1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배수 능력이 가장 떨어지며 쉽게 막히기도 하지만 지표면에서 흡수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심토층 배수 형태는 맹암거입니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시 부동침하나 온도 변화로 인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줄눈입니다. 배수 계통 중 지형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경사를 이루거나 하수 처리 관계상 하수를 한 방향으로 유도시킬 때 이용되는 것은 직각식입니다. 등고선에서 강우시 배수 방향은 등고선의 직각 방향입니다. 토지 이용도별 기초 유출 계수의 표준값 중 표면 형태가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에 해당하는 계수값은 0.05에서 0.25입니다. 마지막 17번째 슬라이드, 적산 및 공정관리입니다. 수목식재공사에서 지주목을 설치하지 않는 기계시공은 인력품의 20%를 감합니다. 조경공사 재료에서 잔디의 할증률은 10%입니다. 유제나 액제와 같이 액상의 농약을 제조할 때 주성분을 녹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제 물질은 용제입니다. 수목식재 장소가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나무를 땅에 깊숙이 묻고 와이어 로프 등으로 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수목지주법은 매몰형 지주입니다. 이상으로 5과목 조경시 공구조학 핵심 요약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